오늘은 다리가 아플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혈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통증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증상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상 시니어층 분들께서는 혈관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혈관 질환은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리 통증의 원인과 관련된 3가지 주요 혈관 질환, 그리고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꿀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차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아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가방에 쏙 넣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1. 다리 통증, 왜 생길까?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혈관 질환은 아니에요. 근육통, 관절염, 신경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혈관 질환과 관련된 다리 통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린 느낌이 자주 든다. 걷다가 다리가 욱신거리거나 쥐가 나는 경우가 많다. 다리가 차갑거나 피부 색깔이 변하는 느낌이 든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깨는 일이 잦다면 이건 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대 최영숙 가명 아주머니는 저녁에 TV를 보다가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자꾸 다리를 주물렀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셨지만 병원에 갔더니 혈관 문제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런 사례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증상들이 익숙하시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주요 혈관 질환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각 질환의 증상, 원인, 그리고 예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2. 다리 통증의 주범 3가지 혈관 질환. 1. 정맥류 VARICOSE 베인즈. 먼저 가장 흔히 들어보셨을 정맥류입니다. 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꼬불꼬불해지는 질환이에요. 마치 다리에 거미줄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증상. 다리가 무겁고 저리거나 부종이 생긴다.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보인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 심하면 피부가 가렵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걸리기 쉬울까?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분들, 예를 들어 선생님, 판매원, 간호사 등. 임신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정맥류가 있는 분들. 비만이 있거나 운동 부족인 분들. 사례 1. 60대 은퇴한 김영희 가명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서 장을 보시는데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정맥류 진단을 받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몇 달 후 부종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2. 55세 박미정 가명 아주머니는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시는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 혈관이 점점 튀어나오더래요. 병원에서 간단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집에서 다리를 높게 올리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꿀팁.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세요. 예를 들어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베개 위에 올리면 좋아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보세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예를 들어 종아리 펌프 운동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을 10분씩 해보세요. 궁금증 체크. 혹시 다리가 붓고 저릴 때 이거 정맥류일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은 다리 혈관이 튀어나왔는지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이 깊은 정맥 혈전증 DVT. 다음은 조금 더 심각한 깊은 정맥 혈전증 디프 베인 스람보서스 DVT입니다. 이건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혈전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질환이에요. 가장 무서운 점은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 다리가 갑자기 붓고 빨갛게 변하거나 따뜻해진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아프다. 걷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 누가 걸리기 쉬울까? 장시간 비행기나 버스를 타는 분들, 수술 후 혹은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흡연하는 분들. 사례 1. 70대 박철수 가명 할아버지는 장거리 버스 여행 후 한쪽 다리가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해지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깊은 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자주 다리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해요. 사례 2. 62세 정민수 가명 할아버지는 최근 무릎 수술 후 병원에서 오래 누워 계셨는데 다리가 붓고 따뜻해졌어요. 의사가 DVT를 의심해 초음파 검사를 했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로 회복하셨답니다. 꿀팁. 장거리 여행 시 1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예를 들어 비행기 안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복도에서 살짝 걷는 것도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만약 다리가 갑자기 붓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궁금증 체크.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다리가 붓는다면 DVT를 의심해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붓기가 한쪽 다리에만 심하고 통증이나 열감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안전해요. 3말초 동맥 질환 PAD. 마지막으로 말초동맥 질환 퍼리퍼럴 아터리 디지즈 PAD입니다. 이건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이에요. 마치 수도관이 막혀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 걷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쥐가 나는 간헐적 파행 증상. 다리가 차갑거나 피부 색깔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진다.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다리털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걸리기 쉬울까? 흡연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 60세 이상 시니어층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사례 1. 65세 이순자 가명 아주머니는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는데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자꾸 멈춰야 했어요. 병원에서 말초동맥 질환 진단을 받고 금연을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처방받으셨죠. 지금은 하루 20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네요. 사례 2. 68세 최병철 가명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는데 다리가 차갑고 상처가 잘 안 낫더래요. 병원에서 PAD 진단 후 식단을 저지방으로 바꾸고 정기적으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서 관리 중이세요. 꿀팁.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저지방,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기름진 삼겹살보다 생선이나 채소를 추천드려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발목 펌프 운동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기를 하루 10분씩 해보세요. 궁금증 체크.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PAD일까 걱정되시죠? 짧은 거리를 걷다가도 통증 때문에 멈춰야 한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3. 혈관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실용 꿀팁.
이제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혈관 질환을 알았으니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꿀팁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시니어층 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골라봤습니다. 꿀팁 1. 규칙적인 운동. 매일 2030분 빠르게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걷기가 힘들다면 집에서 발목 돌리기 운동도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집에서 TV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도 좋아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꿀팁 2. 올바른 자세 유지.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자주 자세를 바꿔주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피하세요. 잠잘 때 다리를 살짝 올리고 자면 부종 예방에 좋아요. 예를 들어 얇은 베개를 다리 아래에 놓고 주무셔 보세요. 꿀팁 3. 건강한 식단.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고등어, 정어리, 아몬드를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보다 된장국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혈관 건강에 최고예요. 키위, 브로콜리,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꿀팁 4. 체중 관리. 과체중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칼로리 섭취를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세요. 체중 1kg를 줄이면 다리 혈관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답니다. 꿀팁 5.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 1.5리터 물을 마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물병을 책상 위에 놓고 1시간마다 한 잔씩 마셔보세요. 꿀팁 6. 흡연 끊기.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전을 유발하는 주범이에요. 금연을 시작하면 혈관 건강이 빠르게 좋아진답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병원에서 금연 상담을 받아보세요. 꿀팁 7.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요가로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꿀팁 8. 정기 건강검진. 5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 혈관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더 주의하세요. 4. 시니어층이 자주 묻는 Q&A.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이 Q&A를 통해 다리 통증과 혈관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Q1. 다리가 저릴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A.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015분 휴식하세요. 발목 돌리기나 종아리 스트레칭도 혈액순환에 좋아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2. 정맥류는 꼭 수술해야 하나요? A. 초기에는 압박 스타킹, 운동,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혈관이 심하게 튀어나오거나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다리가 붓는 건 혈관 질환일까, 그냥 피로일까? A.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하세요. 양쪽 다리가 살짝 붓는 건 피로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Q4.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이 좋을까? A.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고 딸기, 오렌지 같은 과일이 혈관에 좋아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5. 병원에 언제 가야 할까? 다리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빨갛게 변하거나 따뜻해진다. 걷다가 자꾸 멈춰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다리 피부 색깔이 변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잔다.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이런 경우 혈관외과나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진단이 빠를수록 치료도 쉬워진답니다. 6. 시니어층을 위한 마음 챙김. 혈관 질환은 무서운 병이지만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짠 음식 대신 채소를 한 숟가락 더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도움을 주세요. 작은 정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다리 통증과 혈관 질환에 대해 깊이 알아봤죠? 정맥류, 깊은 정맥 혈전증, 말초동맥 질환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꿀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와 빠른 대처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럼 건강한 다리로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